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테마 18번 18 토지의 구분 가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구분은 여러분 역시 시험에 아주 자주 거의 매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는데 아마 재산세 공부할 때 여러분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구분은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꼭 잡아놓고요. 기본적인 내용 범위 내에서 시험에 나오면 맞춘다 생각하시고요. 이 기본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이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느냐 이용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를 구분하냐면 여러분 3가지를 구분합니다. 3가지. 그래서 첫째, 분리과세 토지라는 것이 있고요. 분리과세 토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토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합합산 과세 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별도와 종합은 뭐라 그러냐? 합산 과세 토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합산 과세 토지. 그래서 크게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하냐? 3가지로 구분한다. 뭐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 토지와 종합합산과세 토지인데 이때 합산과세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합산은 누굴 기준하냐? 소유자별로 어디 안에 있는 거?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갑돌이 명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토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토지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별도합산과세 토지 같은 것은 별도합산과세 토지를 갑돌이 명의로 합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강남구 안에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갑돌이 명의로 했다. 그러면 갑돌이 명의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합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합산은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합산 단위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권자인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과세권자를 여러분. 그래서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강남구 안에 있는 것만. 서초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서초구에 있는 것만 합산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는 어떤 세율이 나오냐? 누진세율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산 그러면 여러분 항상 뭐가 누진세율이 연결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합산 과세할 때는 항상 뭐가 누진세율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계단형 형태의 세율을 말합니다. 계단형 형태의 세율. 그래서 금액이 크면 과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누진세율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 세율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제일 적은 세율이 6%, 그 다음에 15%, 24%, 35%, 38%, 40%, 그리고 2017년부터 42% 이렇게 구분되죠. 과표 구간에 대해서 높은 세를 정한다. 자, 이러한 누진세로 과세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소유자별로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걸 뭐해서 합산해서 그 합산한 가액이 높은 금액이면 높은 누진세를 정하는 무슨 세율이다? 누진세율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별도는 여러분 주로 어떤 토지를 말하냐면 여러분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여러분 무슨 토지를 말하냐?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사업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바로 뭐라냐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성격이 무슨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외우냐? 별사 종비 이런 형태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별사 종비 이렇게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별사
종비.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고요? 사업용 토지고요. 종합은 무슨 토지예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죠. 그럼 여러분 성격상 어디가 더 나쁜 놈이죠? 바로 종합이 더 나쁜 놈이죠. 왜? 종합은 투기 목적 등 비사업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둘 다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어디가 더 세율이 높냐? 종합이 더 세율이 높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별도 합산과세 토지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어디가 더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더 높은 세율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합산과세에서 분리는 여러분 끄집어낸 걸 말하는 거죠. 어디서 끄집어낸 걸 말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합산 과세 토지에서 분리하여 얘들은 토지별로 개별 과세입니다. 토지별로 개별 과세. 그러면 토지별로 개별 과세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하나 따로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개별 과세할 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 토지는 여러분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면서 개별 과세하면서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비례세율. 근데 이때의 이 비례세율은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이상이 있다서 이걸 뭐라냐? 차등 비례세율이란다. 여러분 차등 비례세율이란다. 그럼 이때 이 비례세율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일 적은 몇 프로짜리가 있고 여러분 0.07%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0.2%짜리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4%짜리 세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례세율은 몇 가지다 여러분? 세 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0.07%짜리와 0.2%짜리와 4%짜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재산세에서 4%는 여러분 보유세, 즉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에서 무슨 세율을 말한다? 최고 세율을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최고 세율. 그래서 보유세에서는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짜리다 여러분? 4%짜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을 0.07%로 과세할 것이고 어떤 것을 0.2% 과세할 것이고 어떤 걸 4% 과세할 거냐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0.07%로 과세하는 건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로 과세하는 게 0.07% 과세하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농지입니다. 여러분 농지. 둘째 목장용지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임야입니다. 임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0.07%로 과세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지와 목장용지와 임야 딱 요 세 가지만 있습니다. 세 가지 한해서만 이 세 가지 한해서만 0.07% 과세합니다. 0.07%짜리. 그 다음에 0.2%짜리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 공장용지와 그 다음에 기타 정책 목적상 세율을 가볍게 과세할 것들이 바로 기타 0.2%. 이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장용지는 대표적인 0.2%짜리인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짜리 주로 4%짜리는 무슨 재산이냐?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별, 꼴, 오, 손주 이렇게 배웠죠. 이때 별, 꼴, 오, 손주 때 별이 뭐죠? 별장, 골은 골프장, 오는 고급락장, 선은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 다섯 가지를 말한다 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 바로 골프장이나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걸 바로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골프장 할 때 꼴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할 때 오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꼴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4%짜리입니다. 이때 역시 우리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었던 여러분 별장이나 또는 고급 주택
부속 토지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치성 재산 중에 하나였던 별장과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별장과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몰려다닌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0.07% 과세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0.2% 과세는 건 뭐가 있다고요? 공장용지와 기타. 4%짜리 뭐가 있다? 여러분 꼬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왜냐면 저는 이거 좀 약간 랩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임에 4%짜리는 꼴5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공장에 누가 다녀? 영희. 여러분, 제 첫 여자가 여러분 설이라고 말씀드렸죠. 등록면허세에서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할 때 설이가 바로 천재. 자, 두 번째 여자가 바로 이제 우리 영희입니다. 저를 두 번째 만났던 여자는 영희인데 어디 다냐? 공장에 다녀. 그래서 공장에 다닌 영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007이야. 007. 옛날에는 여러분 007 영화 뭐 기성세대는 잘 아실 겁니다. 007 민증을 까보면은 바로 뭐로 나오냐? 농목임으로 나옵니다. 농목임.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마지막 4%짜리 뭐다 여러분? 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이렇게 외우면 되죠. 요건 이제 약간 이제 리듬을 타주는 것도 괜찮죠, 여러분. 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짜리 꾸러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뭐. 같이 합시다. 나만 이상하면 안 되니까.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짜리 꾸러요. 그러면 되죠, 뭐. 어떻게 다 외우셨나요? 예,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토지 구분에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인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냐? 결론.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세율이 달라지는 거야. 세율이. 즉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이 달라진다. 그입니다. 세율이. 그러면 제일 적은 게 몇 프로짜리냐 여러분? 0.07%짜리가 제일 적은 거예요 여러분. 007이 제일 적은 거예요 여러분. 007보다 더 낮은 건 없어요 여러분. 007 분리. 그 다음에 뭐가 높냐? 0.2%짜리입니다. 0.2%짜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별도가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종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짜리냐? 4%짜리가 최고. 4%가 최고 세율이랬죠, 여러분. 그래서 4%짜리가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0.07%짜리와 0.2%짜리가 제일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별도와 종합은 별도는 뭐고?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뭐니까? 비사업용 토지니까 둘 중에 둘 다 무슨 세를 때리지만 누진세를 때리지만 어디가 더 높다? 종합이 더 높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 토지 구분은 0.07%짜리가 제일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0.2%짜리고요. 그 다음에 뭐다? 별도. 그 다음에 뭐다? 종합. 그리고 제일 높은 게 몇 %짜리다? 4%짜리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농지,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뭐를 말하냐 여러분? 바로 전답과손을 말합니다. 전답과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에서 말한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손입니다. 이때 전답과손이라는 농지는 여러분 농지는 우대야 규제야 우대 대상이죠. 그래서 얘는 면적 제한 없이 전부 007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용지는 무조건 전부 007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뭘 따지면 기준면적을 따지면 항상 이내분만 기준면적 이내분만 바로 007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여러분 산이죠. 산. 자연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임야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반드시 산림보호 육성동 공익 목적 성규 띄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에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임야에서 무조건 007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림, 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를 말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이제 몇 프로짜리죠, 여러분? 0.2%짜리죠. 이때 이 공장 용지는요, 공장 용지는 반드시 역시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져서 기준 면적 이내분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내분만. 그래서 이내분일 때 안에서만 0.2%입니다. 만약에 기준 면적을 따졌대요. 목장 용지나 공장 용지나 기준 면적을 따졌는데 기준 면적 뭐가 나면 초과분이 나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준 면적 뭐가 나면 여러분 초과분이 나면 묻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으로 간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분이 나면 묻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농지나 목장 용지가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의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지나 목장 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종합으로 간대요. 그나마 도시지역 아니지만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다. 개녹에 있으면은 그때는 007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개는 뭐를 말한다? 개발 제한 구역, 녹은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짐싸 무조건 어디로 보내냐? 종합으로 보낸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아니나 일때는 개녹을 찾으셔야 합니다. 개녹일 때만 007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개녹을 제외한 기타가 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나면 전부 올려보낸다 그러면 종합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용지가 기준 면적을 따져서 이내분만 0.2%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공장 용지가 자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나 이러한 도시 안에 도시지역 안에 있다. 특별시, 광역시, 시 안에 있다. 그러면 이때 도시지역 안에 공장이 있다. 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다.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다. 그러면서 기준면적 이내분은 이때는 0.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별도로 간다. 이때는 별도로 간다. 종합이 아니라 별도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는 어디 있는지에 관계없이 기준 면적을 따져서 초과분이 나올 때만 어디로 가냐? 종합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종합은 초과분이 나올 때만 간다는 거죠. 그러나 목장 용지나 농지나 공장 용지나 어디 안에 있으면 군, 읍 또는 면에 있다. 또는 도시지역 바깥에 있다. 도시지역 안이 아니라 밖에 있거나 또는 군읍면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007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타 정책 목적상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교재 34쪽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35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기타 0.2%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좀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은 별도는 무슨 토지랬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상가동 영업용 건축물일 때는 바로 영업용 건축물일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을 따져갖고 바닥 면적에다가 역시 용도 지역별 적용배를 곱해서 배율 이내분만 별도 합산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 초과분이 나면 묻지마 종합으로 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서브노트 보시면 무조건 별도 합산과세 나와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무조건 별도 합산과세는 특징이 뭐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업종 특성상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다.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이걸 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 필요한 업종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